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다시 일본 영화인데 어제 본 영화예요. 그 제목은 카베이, 카베이라고 하면 그렇고 카베이. 어, 이 그 카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말로 이제 어머니를 오카상, 카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머니란 얘기고 이제 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픽스 비슷한 거죠. 이 뭐라 그러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실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냥 노씨라고 하기도 하고 노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씨 그러면 씨 그러니까 서픽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단어 뒤에 붙어서 이제 그 의미를 더하는 뭐 이런 거를 서픽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씨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포멀하고 노짱이라고 얘기하면은 짱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뭐 고유한 우리나라 말인지 뭐 일본에서 이렇게 건너온 그런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친근한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카까지 이제 어머니가 되고 베이라고 하면은 좀 친근하고 좀 이렇게 유머스러운 그 서픽스를 붙여서 좀 친근하게 어머니를 친근하게 좀 유머스럽게 그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그런 서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목은 카베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어머니 그 제목은 이제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 일본 그 제목은 이제 카베인데 이제 그 영어 그 제목은 이제 카베이 Our Mother 이렇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지은 거죠. 이렇게 영어 제목은 뭐 그런 대로 잘 지은 것 같고 이 영화를 보게 된 거는 이제 이런 영화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이 영화를 감독을 한 이제 그 야마다 요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잘은 몰랐고 나중에 이제 그 이 무비리오 후반에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위키페디아를 통해서 조금 체크를 해봤어요. 잘은 몰랐는데 이제 그 이번 주 월요일인가 이제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에 가니까 이 영화가 꽂혀 있길래 이제 조금 이렇게 훈훈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 뭐 제목도 이제 뭐 카베 어울 머들 뭐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제목이면서 이제 그 패키지 자체도 이제 그 어머니 주위에 이제 딸들이 이렇게 좀 그 이렇게 그 스킨십을 하는 뭐 이런 그 사진이 이렇게 붙여져 있길래 좀 훈훈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제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는 그 정도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패키지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어머니에 관한 얘기고 뭐 이렇게 전쟁 중 2차 대전 중 2차 대전 후에 이제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진행된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대강 뭐 그런 그 어려운 시기 일본 역사 그 현대사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가족 뭐 아이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그 헌신을 했는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상상이 가는 거잖아요. 대강 뭐 이렇게 뭐 패키지 보고 사진 보고 이렇게 내용을 그 잠깐 이렇게 그 소개되어 있는 DVD 그 뒤에 그 영어로 근데 이제 되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어요. 어떤 내용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라스쿠르세스 도서관에 가면은 일본 영화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가장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시아권 영화 중에서 뭐 우리나라 영화도 간간히 눈에 띄는데 뭐 최근 영화들이고 거의 모든 영화들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50년대 영화로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래 가지고 이렇게 둘둘이 이제 그 일본 영화들이 그 일본 영화의 이제 DVD들이 잘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 뭐 줄거리 이런 거는 영화를 보시면 되고 간단한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이런 영화겠지라고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그 중일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종전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에필로그 비슷한 내용은 이제 현대에서 이제 현대라고 해봤자 한 70년대 정도 될까요? 왜냐면은 이제
2차 대전 때 그 9살, 13살 정도였던 그 딸들이 이제 한 그 영화로 보니까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한 80년대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에필로그는 이제 그 80년대 정도 되는 좀 더 현대에서 이제 진행되는 뭐 그 정도 기간을 다룬 영화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2차 대전 때 그 자기의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 그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며 그 사이에 그 얼마나 가족 애들이 이렇게 꼽히는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라든지 전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조금 물론 이 영화나 뭐 이렇게 뭐 그림이든 뭐 이렇게 책이든 그 다소 이렇게 부족한 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있죠. 대단한 명작이라고 하는 것도 다소 아쉬운 점이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 부족한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그 좀 이 작품성이 떨어지는 영화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거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제 이 칭찬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실 이제 영화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다소 저가 좀 이렇게 조금 불안했어요. 그 정말 이런 영화 이렇게 전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가지고서는 그 이 영화가 과연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조금 불안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불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불안은 있었지만은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느낌은 괜찮은 영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았거든요.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의도했었던 이제 어머니 헌신이라든지 가족들 간의 사랑이라든지 인간 애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감동의 형태로 해서 그 영화를 본 사람에게 그 전달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 칭찬할 만한 영화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게 감동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칭찬할 만한 영화는 이제 그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 전쟁을 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당연하죠. 우리 평가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건 짓을 했는가. 서로 인간의 그 무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서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미친 짓이죠. 근데 이제 전쟁 자체를 직접 참가한 어떤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전쟁을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바라봤을 경우에는 좀 미묘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거는 그렇거든요, 다.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게 과거 쪽으로 이제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일본 사람 입장에서 참가했었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먼 과거가 된다라고 하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상징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것을 이제 좀 발을 뺀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과거가 돼간다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데, 그러나 여전히 2차 대전을 참전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구라고 하는 점점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예를 들어서 45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한 10살이다 라고 해봤자 35년생이기 때문에 35년생이 지금 몇 살이냐 그러면 80살이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대전을 직접 경험한 세대라고 하는 건 점점 이 인구 구성을 빌어 따져서는 이제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전후 세대들마저도 조금 2차 대전을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객관화하지 못한 채 미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거든요, 일본에. 물론 일본의 99%의 사람들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건 비극적인 것이고
참 어떻게 그 일본 역사 속에서 큰 어떤 과오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99%.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속 그 조금 그 작은 부분이나마 이렇게 좀 피해자 의식이라든지, 물론 피해자죠.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미묘한 거거든요. 피해자, 과연 피해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 패전을 한 것에 대해서 좀 그 탐탁치 않는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나나 이제 이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런 걸 어떤 식으로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걸 묘사를 하는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조금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자체도 이제 2차 대전을 그 배경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일본 사람이 아니고, 또 전혀 전쟁을 참가하지 않는 그 나라의 이제 국민이면서 그 국가는 이제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대한민국이 되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소 이제 어떤 일본 사람들이 그리는 어떤 2차 대전이라고 하는 묘사에 관해서 이제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은 생각에서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소 이제 거부감이 있게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그런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없었고, 이렇게 굉장히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러고 이제 일본 사람이거나 이 영화 제2차 세계대전에 전혀 참가를 안 했다거나 제2차 세계대전을 잘 모른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끔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딧불의 묘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감동 깊게 받고, 반딧불의 묘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감이 넘치는 이렇게 표현 방법으로서 이렇게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반딧불의 묘보다 좀 더 이 영화가 잘 그렸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설명 지금 하려면은 이제 한이 없는데, 이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을 잘 그렸다라고 하는 몇몇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의 눈으로서 이제 잘 그렸어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서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국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라든지 어떤 침략 야욕이라든지 침략 망상이라든지 그런 쪽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 반대로 그런 것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반대는 하지만 겉으로 그거를 반대를 했다가 자기의 어떤 캐리어라든지 순회를 보기 때문에 그런 속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잘은 모르지만 동조하는 척 하는 사람들, 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동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잘은 모르면서 또 이제 어떤 프로파간다 이런 거에 넘어가서 전쟁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버린 어떤 서민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그렸어요. 그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그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냐면은 이 하나의 2차 세계대전을 먼 과거로 본 현대인의 눈으로서 이제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어떤 이게 나오거든요. 독백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독백을 하는 주인공은 이제 어머니지만
그 둘째 딸, 작은 딸이 그 옛날을 회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렇게 그 보는 그 시청자들에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쟁을 겪었으며 이렇게 어머니랑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았으며 이런 것을 이제 그 회상을 하는 식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독백 중에서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이제 그 쿼트가 나와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불가사의한 그 시간을 장애들을 보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 현대인, 현대 일본인, 현대의 이제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그 일본인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의 눈에서 그 당시에 이제 군국주의가 이끄는 일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끌었었던 이게 전쟁,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이끌려져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군에 끌려가고, 그리고 뭐 국가를 위해서, 천안을 위해서 죽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세뇌가 당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반대도 못하고, 지식인들 이렇게 굉장히 그때로 이제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 얘기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좋은 수수께끼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그런 식의 어떤 쿼트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천황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하다, 그건 왜 그 희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소중한 그 젊은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그 가볍게 이제 그 산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당시 또 웃긴 게 나와요. 이렇게 천황이 지금 천황 궁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 천황이 이제 휴양을 가가지고 이제 그 휴양 궁전에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뭔가 이렇게 그 공적인 집회를 할 때는 그 천황이 있는 궁전을 위해서 이렇게 절을 올려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서민들, 일반 서민들이 그 말 이렇게 디베이트, 이렇게 알규멘트 이렇게 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궁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휴양을 간 궁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 이렇게 그거를 코믹하게 그렸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어느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그 시대를 한때 이렇게 지냈었다, 몇 년간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인의 어떤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좋다 나쁘다의 그것을 이제 떠나서, 이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그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까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의문점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로 이제 역사학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심리학자라든지 연구를 거듭해야 할 어떤 주제거든요. 그런 그 토탈리탈리안 어떤 그 아이디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끄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어떤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그렸고, 그 객관적으로. 두 번째 이제 영화가 잘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소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뭐 분석하기에는 좀 아직도 제가 모자르지만,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오래 있었고 일본에 자주를 갔었고 일본 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입장은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상라고 봤을 경우에는 다소 일본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 상반된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도 이렇게 동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 문화라든지 이렇게 끈끈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좀 전통 사회에 이제, 왜냐하면 효행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효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단어일 정도로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행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건 좀 희박하다고. 그러니까 물론 사랑을 하죠. 서양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파더스 앤 머더즈 다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그 효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효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일본도 있어요. 오야코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야코코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고, 그런 거에 하나의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적이면서 이제 끈끈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동양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양립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어떤 군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일본의 가족이라고 하는 한 반면에는 좀 이렇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애정 표현을 조금 억누르고, 그리고 이 관계를 다소 좀 이렇게 이 거리를 둔다, 뭐 이런 것도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섞여져 가지고 한 0.5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굉장히 끈끈한 가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소 거리를 두는 뭐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그렇게 좀 양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전후 이렇게 굉장히 서구와 이렇게 이 현대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족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끈끈한 가족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본의 문화에 농경 문화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동양 문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해체화돼 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풍조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이렇게 자식 간에, 뭐 물론 우리나라도 있고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런 게 더 없었는데 그런 것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생겼다라거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전에도 그런 거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경제도 어렵고 현대화, 서구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족의 어떤 유대라든지 끈끈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해체가 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독사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 뭐 20년 30년 안 만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양을 안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그래서 그런 일본 정통적인 가족의 끈끈한 뭐 이런 것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각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이제 보지 못했었던 약간 복고풍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서 이제 갈구를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끈끈한 정, 뭐 이런 것에 갈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90년 초반보다 이제 2000년 정도 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부터 이제 다시 이런 게 복고풍의 이제 가족 관계라든지 인간애를 이제 소재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다시 이제 리바이벌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족 간의 사랑 뭐 이런 거를 끈끈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 그렸어요. 다소 이제 일본에 아까 양립되어 있는 좀 거리를 두는 가족 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길래 조금 그런 문화가 이제 그런 가족애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방해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는가라고 봤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이제 딸이랑 어머니랑 이제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그렸고, 이제 그런 걸 잘 그렸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제 칭찬할 만한 내용이고,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빨리 연기들이 조금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연기를 조금 모자란 배우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아사노 타다노부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그 뜨고 있는 일본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는 이제 그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 얼굴 생김새라든지 뭐 이런 것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연기를 굉장히 못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정도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머니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어머니의 그 남편의 그 동생으로 나오는 이제 배우가 있어요. 배우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 배우를 볼 때마다 참 연기를 못한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제 누구냐면은 이 배우 이름이 단 레이라고 하는 배우거든요. 단 레이. 근데 이제 연기를 참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위키피디아라든지 그 웹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연기를 못하는 배우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배우 중에서 의외로 연기를 못하는 배우로 이제 이름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기를 못하면 그 영화를 그래도 좀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연기를 연기를 잘하지 않는 이제 배우들이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역할로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도 다다노부는 그 굉장히 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팬이 많고 뭐 일본은 당연히 팬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조금 주목을 받는 배우라서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도 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기를 그렇게 잘한다는 배우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네지시키라고 하는 이제 이 배우가 이제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봤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이렇게 연기를 잘했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어떤 그 일본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스나노 온나라고 해서 제가 따로 이제 무비립을 올린 게 있어요. 모래의 여자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옛날 영화인데 거기서 연기를 했었던 이제 일본 배우 지금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조금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기획 영화 비슷하게 좀 많이 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 조금 실험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험적이라든지 작가적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자가 최대한으로 많은 그 영화제라든지 그리고 가능하면은 외국 공개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잘 다듬어지고 어떤 사람이 봤어도 거부감 안 느끼게 감동 느낄 수 있게끔 그것은 일본 관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세계 관객들 그런 어떤 부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굉장히 그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잘 만들다 보니까 그 특징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만들었거나 이 정도는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기획자의 그 의도라든지 제작자의 의도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 정도로 좋았고 이 정도 배우를 이 정도의 배우,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하고 이 정도 좋은 그러니까 그 제작진을 모여서 이 영화를 만들었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감독이 만들었어도 이 정도를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기획 영화 비슷하게 너무나 잘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성적인 면이라든지 그 특징적인 면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 부족한 점이고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다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감독이 제가 이 누군가에서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 후에 감독이 누구냐면은 이게 야마다 요지라고 하는 감독인데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제 아마 이제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토코와 드라이어라고 남자는 개로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일본에 영화 시리즈예요. 영화 시리즈.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새 개봉 영화로서 많이 이제 제작이 돼서 이제 심지어 48
48편 정도까지 만들어지냐 봅시다. 48편까지 만들어진 그 007이라고 해봐자 48편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48편이고 이 48편 동안 이제 토라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그 인정 드라마야, 인정 드라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주인공, 그러니까 이 아츠미 키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굉장히 영웅적인 배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 48편 전편을 통해서 그 남자는 게로 오토과 트라이어의 주인공인 토라상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그 인정 그 영화,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 장편 이제 시쿠얼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감독을 했었던, 이게 전편을 이 사람이 감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볼까요? 감독이 누군지. 전편을 감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편수를 이 야마다 요지가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칭찬할 만한 면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굉장히 그 잘 그렸다, 객관적으로. 그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가족적인 훈훈함이라고 하는 거를 잘 그려냈다,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오토코와 드라이어 이 그 남자는 게으러 시리즈는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이제 인정이라든지 그 사랑이라든지 그 의리라든지 그런 정통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 숭상을 했었던, 일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동양적이라면 동양적이고 전통적이라면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화 돼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잃어버렸었던 그런 것들을 주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오토코와 트라이어 시리즈인데, 이것을 이제 전문으로 감독을 했었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으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성공적으로 그 가족애라든지 인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잘 그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다 요지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 영화의 감독으로서 기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이제 뭐를 이제 이렇게 소재로, 그러니까 소재로 했다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이제 원래는 이 카베이라고 하는 노가마 테루요라고 하는 이제 시나리오 라이터면서 소설가,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스크립터라고 되어 있네요, 유튜브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에세이인가 에세이 작품을 이제 기조로 해서 영화한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너가 데르요아가 이렇게 만든 이 소재가 된, 이 작품의 소재가 된 이제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전적인 그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전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가족이 어떻게 해서 2차 대전 때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면, 그러면서는 자기는 참 화목한 어떤 화목한 가정, 그리고 가족 합심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냈다,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자전적인 에세이를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에세이, 자전적인 에세이랑 영화와 이렇게 틀린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죽는 걸로 나오거든요. 죽는 걸로 죽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로서 이제 딸을 훌륭하게 키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이제 자전적인 에세이, 그러니까 노가미 데리오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는 이제 타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후에도 계속 살았었고요. 그런 틀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다소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다소 이제 부족한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영화가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홀몬 어머니로서 이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가족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제국대학을 나온 소설가고, 그리고 집안도 어느 정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가 이제 경찰서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고생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로서 그 가족들을 부양을 한 어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서브스티션 티처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 대리 어떤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2차 대전 때 더 고생한 사람 더 고생했거든요, 사실. 정말 그 품팔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더 고생을 한 어머니들도 많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소저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더 고생을 한 어머니는 없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게 조금 이제 부족한 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리는 걸 좀 잊어버렸어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전체적인 그 평점은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90점. 그 영화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간히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코믹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평점은 이제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딧불의묘 이런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평, 이렇게 네이버 영화라든지 뭐 야후 영화 이제 봤을 경우에도 그 반딧불의 묘조차도 이제 그 다소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그 좀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만큼은 그 아마 그 한국 그 관객들이 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크게 그 찾지 못할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한국 사람들이 봐도 감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위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